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는 하락의 기운이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다우지수가 0.31%, S&P 500 지수가 0.2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9%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낙폭은 약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주간 단위로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9%, S&P 500 지수는 2.9% 하락했는데요. 두 지수는 주간 낙폭이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5%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죠. FOMC 회의 후 맥을 못 추던 기술주는 금요일장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0.49% 올랐는데요. 애플이 1차 출시국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중국 내 아이폰 15 인기가 높다는 분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도 1.45%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총 10위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테슬라가 시총 상위 종목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중국 판매 감소로 4.23% 급락했습니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주당 13,000대를 판매했는데요. 이달 들어 판매량이 주당 9,000대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메타와 일라일릴리는 각각 1.13%,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여러 악재들이 겹쳐 연일 부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이어 10월 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은행 MUFG의 미국 매크로 수석 전략가는 고금리 정책 유지에 이어 미국 정부의 잠재적 셧다운 우려로 월말 주가 하락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장에 큰 공포감이 조성되진 않았습니다. 월가 투자기관 울프리서치는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가 아직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업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범위가 자동차 공급센터로 확대된 만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준 당국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연준위원 중 가장 매파적인 미셸 보먼 이사는 물가 상승률을 적기에 2%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소식에 급등했죠. 금요일에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모두 하락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51%로 오르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5.2%까지 올라 고점을 높였습니다. 국제유가는 고금리 기조와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소식이 맞물리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WTI는 0.45% 올라 배럴당 90달러 선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0.3% 하락해 배럴당 9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8월 신규 주택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연준위원회 발언이 예정돼 있죠. 28일에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온라인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2분기 GDP 확정치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29일에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외에도 다수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주는 9월의 마지막 주로 증시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 주 지표 발표 이후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시해야겠습니다.